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1번째 시간, 하늘이 쳐놓은 금을 천라지망. 하늘이 쳐놓은 금을 천라지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라지망이라 그러면 한자로 이렇게 이제 하늘천에 이게 펼칠라죠. 지망. 이게 펼칠, 하늘천자고요. 펼칠라고요. 요게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쳐놓은 그물이다. 또 이건 줄여서 천망이라고도 해요. 그냥 줄여서 천망. 하늘의 그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천망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병주라는 그 소설가가 계시는데, 그 이병주 선생이 나이 40살에 이 천망이라는 소설로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하셔서 그 이후로 많은 작품을 이렇게 쓰셨던,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이게 이제 등단해서 하신 그런 분이 쓴 소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 단편문학 대계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전 60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그걸 제1편 이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까지 쭉 있던 이제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작가들의 그 대표작들만 선정해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그 담배소설, 세로로 이렇게 그때는 인쇄가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이제 한자도 막 섞여서 쓴 그런 걸 이제 봤어요. 그때 요 천망을 아주 재밌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도 천망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게 천망은 천라지망의 약자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서 정확하게 이제 천라지망 뭐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천라지망 요 얘기하기 앞서서 원래 이제 이 금을 대신에 거미줄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미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곳곳에서 거미줄을 많이 봤고, 또 실제로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도 직접 보고, 또 거미줄에 걸려든 곤충들을 거미가 어떻게 잡아먹는가 라는 것도 그 직접 이렇게 보고 자란 아주 시골뜨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그거를 좀 경험 삼아 말씀드려보면, 이 거미라는 놈은 말입니다. 이 거미라는 곤충은 뭐 곤충이 아니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이 거미는 이게 곤충들이 지나갈 법한 장소에 우리 거미줄을 쳐요. 이렇게 쫙. 거미줄을 쳐놓고 이제 숨어서 거미줄 한쪽에다가 발을 탁 걸쳐놓고 딱 숨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매복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못 모르고 이제 벌레들, 이런 곤충들이나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탁 거미줄에 걸리면, 이게 한번 거미줄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 거미줄은 끈끈이 주걱 같아요. 끈끈해요. 그러니까 곤충이 딱 거기 걸려들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닥파닥파닥 거리면
거미줄에 진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진동하는 걸 탁 듣고 거미가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일단 그 곤충을 칭칭 감습니다. 거미줄로 이렇게 칭칭 꼼짝 못하게 칭칭 감은 다음에 흡혈관으로 딱 해서 곤충이고 요 뒤통수 쪽에다 거다가 골 수 있는 쪽에다 이렇게 탁 소위 말하면 빨대를 꽂는 거죠. 흡혈관을 딱 꽂고 쪽쪽 빨아먹어요. 소위 말하는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는 거죠. 곤충의 체액. 네, 몸체자, 액체액자. 체액을 남김없이 싹 빨아먹으면, 이걸 싹 빨아먹으면, 이 곤충은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요. 빈 껍데기가 될 때까지 체액을 싹 빨아먹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빈 껍데기는 뭐 널널널 하니까 뭐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서 다시 이제 그 거미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구멍이 난 그 거미줄을 다시 그 이렇게 일부 보수합니다. 이렇게. 참 치밀하죠? 싹 보수해서 또 깨끗한 상태로 해놓고 또 가서 딱 또 숨어 있는 거야. 두 번째 먹이가 걸려들 때까지 딱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걸 직접 이제 이렇게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낱 미물인 이 거미도 자기가 먹고 살라고 이게 거미줄을 놓는 판인데, 요즘 돌아가는 우리나라 그 판세 정세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진짜 말이 아니죠. 작금의 우리나라의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일단은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권 여당은 여당 단독으로는 절대로 무슨 법안 같은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저 간신히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거를 막고, 헌법 개정안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법률 제의 요구권을 해서 법률안 재통과 시 3분의 2가 못 되도록 이렇게 막는, 그 정도 한 3가지? 그 정도의 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대 야당은 좀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 뭐 법률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국민의힘 여당의 도움 없이도 뭐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물론 공포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심각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심각한 여소야대 현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이게 선명야당. 야당도 그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고 뜨뜻미지근한 야당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좀 날카롭다 못해 예리하기까지 한 그러한 그 야당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딱 무장이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뭐 여당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맞대응하기가 뭐 이렇게 만만하겠어요. 이게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그 대통령 부부를 위시한 각종 비리의 그러니까 점점 그 언론에 폭로된다는 점.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부의 법률적 위반 사항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점차 이게 점차 뭐라 그럴까, 더욱더 이게 가속화된다라는 느낌이다, 이게. 거기다가 한숨 못 떠서 이제는 시민들까지 나서서 시민들의 데모스트레이션, 시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퇴진 시위라 그럴까요? 정권 퇴진 시위. 정권 퇴진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점점 그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는다는 거.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 추락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집권 여당의 지지율,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요새 또 무슨 석유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 쓰는 그거에 또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은 이제 뭐 또 국회에 국정조사가 들어가고 또는 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럴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석유 시추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그 예산에 그게 이제 성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만약에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해서 만약에 이 시추공을 뚫었는데 이게 실패다, 이럴 때 나오는 그 후유증, 이건 감당하겠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자꾸만 이렇게 인사사고가 나잖아요. 군대에서 장병들이 자꾸 죽어나가요. 군대의 뭐라 그럴까, 사망사고가 점점점 이렇게 좀 한두 곳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군대가 있는 그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좀 마음이 많이 좀 이게 좀 민심이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또 이런 것 등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그 외국, 특히 미국의 그 자본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어떻게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등락이 좌우되는데, 하여튼 미국의 뭐 나스닥 주식이 좀 오르고 그러면 우리도 조금 오르다가 외국인이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면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외국계 자본한테 잠식당한 이 한국 주식시장의 불안정화. 그 다음에 또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에서의 그 군사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사보타주,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우위라고는 할 수 없는 정말 적대감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요새 살 얼음판을 걷는 정국과 같다. 이러한 것들의 중심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좀 더 지혜를 발휘하시고 뭐 이렇게 좀 국민들의 그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여당 국회의원 무슨 뭐 워크숍에 가갖고선 약주 잡수고 그냥 어퍼컷이나 하고 하질 않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마치 하늘은 말입니다. 이게 서서히 이 사회 악들, 그러니까 못난이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것들을 점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하늘의 그물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게 그 국민들의 그 분노가 일거에 폭발을 해서 뭐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면 이걸 무슨 경찰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거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할 거고, 또 재판관들이 또 뭐 이렇게 다 그 기각 결정이나 뭐 이렇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탄핵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진짜 불행한 그런 그 일이 반복되지 말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게 마치 말입니다, 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모닥불에 뛰어드는 불나방들, 불나방이라고 그러나 분화방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불나방, 분화방이라고 합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 숲을 속에 숨어있던 그 나방놈들, 나비하고 나방은 좀 달라요. 나방놈들은 이 불에 환장하니까 불에 그냥 막 가까이 오다가 자기 몸이 타서 뒤지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 불나방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국민적 해안이 멀리 내다보고, 뭐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에 연명하는 정권 유지, 정권 안보에만 몰두하는 이런 고위직들과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많은 그 추종 세력들 한 방에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보수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싸그리 뭐 민주 진보 세력이다 그래갖고 급진 개혁파
막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야 또 뭐 사회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의 보수는 존재해야지 되는데 보수의 괴멸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돼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변해가지고 민심이 그냥 확 변해가지고 응? 맹자께서도 뭐 민심은 천심이다 그랬는데 분노하는 민심이 이 정권을 집어삼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 그 하늘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 꼼짝 말하겠죠. 그런 좀 불길한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뭐 다행스럽다 그럴까. 이제 비로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그런 사회랄까 그런 것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늘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뛰어드는 그 아주 뭐 많지 않은 그렇게 썩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죄상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화무 11홍이고 권부 10년이라고 그랬는데 화무 11홍 권불 10년 열을 붉은 꽃이 없고 아무리 센 새도 즉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야 기껏해야 5년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이제 벌써 2년이 지나가고 벌써 이제 겨우 3년 남았잖아요. 3년. 겨우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뭐 3년도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단축시키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갖고 갔다는 거. 국민들이 그만큼 열광해서 그걸 찍어줬다는 거. 이거 절대 이거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군소 정당들의 합한 범야권 표가 192표인데 108명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주행랑 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길어야 3년 아니에요? 길어야 3년? 그 뭐 다 양보하죠. 오케이 그래 다 양보하고 3년 동안이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마쳤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에 저질렀던 수많은 비위 공무원들, 비리 검사, 판사 등등등등 해서 이게 처벌받지 말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세력들은 너무 조급하게 일을 벌리다가 대사를 그르치지 말고 전공법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다 보면 압도적 국민들이
지원하는 그런 세력에 의하여 조기 정권 퇴진을 이룰 수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잘 생각해야겠죠. 그저 그냥 권력의 눈치나 보고 그냥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로만 나섰다가는 어느 날 그냥 몰락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의주시. 저게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 많은, 수십 많은, 대다수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이잖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느님, 따님을 숭상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 두려운 줄 알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천라지망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똑바로 처신을 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들의 모습, 공명정대한 처리, 이걸 이제 기대해 보면서 뭐 짧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